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난청과 보청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디모데 원장이라고 하고요. 현재 킴스 히어링 보청기 강남 본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순서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귀의 구조와 난청의 특성, 두 번째로는 보청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청기 청소 및 관리 요령,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청기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귀의 구조와 난청의 특성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귀는 생각보다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경을 끼거나 귀걸이를 거는 그런 귀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귀를 열어보면 총 3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웨이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웨이라는 이제 기관은 소리를 모아주고 증폭시켜서 고막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중이는 고막과 고막에 붙어있는 작은 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귀 안쪽에 달팽이관으로 소리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이라고 하는 기관은 달팽이관의 유모세포의 움직임을 통해서 청각신경과 우리 두뇌로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기관이 유기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을 해야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질환이라기보다는 말을 포함한 다양한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증상을 말을 하고요. 난청은 오랜 기간 서서히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빨리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난청을 인지하고 진단받았다면 적절한 시기에 보청기와 같은 보조기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연령에 따라서 청력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dB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고, 오른쪽에 헤르츠라고 하는 주파수를 볼 수가 있는데, 젊을 때는 모든 신체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모든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체 기관에 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갈수록 소리를 듣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좀 보기 쉽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난청 체크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본인이 귀가 잘 안 들리는지를 모르는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면서 나는 몇 가지가 해당하는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자주 이명이 들리고 소리의 방향을 잘 느끼지 못한다. 예전보다 고음이 잘 안 들린다. 평소에 잘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안 들린다. 주변에 소음이 있을 때 잘 안 들린다. 2 이상의 사람과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상대방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한 적이 있다. 상대방에게 대화 내용을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한다. 상대방이 중얼거리거나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다. 아이나 여성의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항목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난청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을 난청이라고 하는데, 이 난청도 총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는 것은 청각 경로 중에서 외이와 중이의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중이염이 좀 심하게 있다거나 귀지가 많이 막혔거나 고막에 천공이라고 하는 구멍이 생긴 경우에는 이러한 전음성 난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는 것은 뇌이와 청각신경의 이상으로 생기는 것으로 영구적인 청각 손실이 진행이 되며 일반적으로 노화, 장기간의 지속적인 소음 노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유전이나 바이러스 감염 또는 종양, 항생제와 같은 이동성 약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감각신경성 난청인 경우에는 보청기와 같은 청각 보조기기를 착용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합성 난청은 1번과 2번의
전음성 및 감각신경 난청이 혼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난청의 유형에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과연 보청기 착용이 필요할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그 정상적인 달팽이관의 모양과 손상이 된 달팽이관의 모양을 비교를 한 건데요. 왼쪽에 보이는 정상 달팽이관은 하얀색으로 보이는 그림들이 우리 귀에 있는 그 유모세포라고 하는 기관들인데요. 이 유모세포들이 일렬로 가지방에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 청력인 경우에는 모든 소리에 대한 정상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른쪽처럼 손상이 된 경우에는 지금 하얀 색깔 그림을 보시면 자리를 이탈한 경우도 많이 있고 군데군데 비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달팽이관이 손상이 된 경우에는 불규칙한 형태를 볼 수가 있고 소리가 들리더라도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력의 손실이 일어나면 점점 소리를 못 듣게 되는데요. 이 소리를 못 듣는 것도 난청의 정도에 따라서 어떠한 소리를 듣기 어렵고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어떤 효과를 좀 볼 수 있는가를 저희가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는 청력도라고 해서 보청기 전문 센터나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게 되면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 검사 결과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이 난청의 정도를 구분하고 그 정도에 따라서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얼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를 예측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정상 청력인 경우에는 당연히 모든 소리를 잘 듣기 때문에 다 소리가 잘 들리고 보청기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인데 바로 밑에 경도 난청의 경우에는 난청이 시작이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작은 소리나 멀리서 말하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를 잘 듣기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이러한 난청에 해당되는 분들은 본인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필요시 보청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중도 난청과 중고도 난청은 난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점점 심해지는 단계로 특히 여러 명과 대화할 때 듣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 식당이나 어떤 그 시장처럼 여러 가지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듣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이나 교회, 법당처럼 소리가 울리는 장소에서 정확히 듣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보청기를 착용하시면 보다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이제 고도 난청과 심도 난청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난청이 그만큼 많이 심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일상 대화가 거의 어렵고 아주 큰 소리만 겨우 들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청기를 착용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만큼 기능이 많이 나빠져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설명드릴 거는 난청의 원인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난청의 유형도 상당히 다양하지만 난청을 발생시키는 원인도 좀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난청이라고 하는 것들은 노인성 난청이라고 해서 신체 기관이 노화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난청인데요. 이러한 그 노인성 난청은 청각 기관의 노화에 따라 발생하기 시작하며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난청의 정도 역시 변화를 보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에 지속적으로 반복 노출되는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달팽이관 안쪽에 있는 유모세포가 점점 손상이 되어서 영구적으로 난청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에 의한 난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이독성 약물에 의한 난청이라고 부르는데요. 강한 항생제 같은 경우를 이제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달팽이관에 있는 세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난청이 발생할 수가 있고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것은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발생한 난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수시간 또는 2, 3일 사이에 급격히 발생할 수 있어서 이명이나 어지럼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이 발생하게 되면은 잘 들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히 유소아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듣고 언어를 이해하는 그런 학습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러한 시기에 난청이 발생하게 되면 충분한 소리를 듣지 못해서 언어 발달이 지연되거나 학습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로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은 대화의 일부 또는 전부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점점 말소리 변별과 인지 능력의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청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정상 청력인 사람에 비해서 치매가 발생할 위험률이 최대 5배까지 높아질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점점 듣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를 피하게 되고 자신감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서 우울증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준비한 동영상은 난청과 치매의 상관관계에 대한 영상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야겠습니다. 60대 중반 이후에는 40% 가까이가 노인성 난청을 앓게 되는데요. 자칫 방치하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부쩍 커진다고 합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소리가 잘 안 들려 청력 검사를 받는 70대 여성입니다. 검사 결과 정상보다 소리를 2~3배 크게 해야 겨우 들리는 난청으로 판명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기억력도 희미해졌습니다. 머리가 뭐 멍멍멍 되는 것 같고 정신이 그냥 깜빡깜빡 뭐 금방 겪어서 금방 잊어버리고. 미국에서 600여 명을 1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가벼운 난청의 경우 치매 위험이 2배, 중간은 3배, 심한 경우엔 5배까지 치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력이 10dB 떨어질 때마다 치매가 27%씩 증가한 셈입니다. 대뇌로 전달되는 소리 자극이 줄어들면서 정보 처리 능력까지 영향을 준 탓입니다. 외부 자극이 들어오더라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대뇌에서 정보 처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뇌에 있는 인지 기능, 즉 정보 처리 능력이 감퇴되면서 인지 기능이 같이 떨어지는 거죠. 난청이 있으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소외되고 나아가 우울증으로까지 발전해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초기 난청은 주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집에서 본인만 TV 소리를 크게 하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난청이 있다 해도 조기에 발견해 보청기 등으로 도움을 받으면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네, 지금 난청과 치매에 관련된 영상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난청이 발생하게 되면 소리만 잘 안 들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난청이 방치가 될 경우에는 점점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상 청력에 비해서 치매 발생 위험률이 상승하고 반대로 삶의 질은 점점 저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청력 손실을 방치할 경우에는 치매 발생 위험률이 2배에서 5배까지 증가할 수가 있고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난청을 방치할 경우에는 인지 능력이 30에서 40%더 빠르게 저하될 수가 있고 50세 이상 난청인 경우에는 보청기를 통해 적절한 청력 보상을 받지 못하면 불안감, 망상증, 우울증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눈이 멀면 사물에서 멀어지고 귀가 멀면 사람에게서 멀어진다. 예, 헬렌 켈러 씨의 말씀인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눈이 멀어지게 되면은 그냥 잘 보이지 않는 것을 그치지만 잘 들리지 않으면 소리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남들과 대화를 기피하면서 점점 이제 사회적으로, 심리사회적으로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난청을 인지하고 진단받았다면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보청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보청기의 브랜드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세계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6대 브랜드의 보청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보시면 독일의 시그니아 보청기, 덴마크의 와이렉스 보청기, 미국의 벨톤 보청기, 스위스 포낙 보청기,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미국의 스타키 보청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아마 보청기를 쓰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보청기가 어느 브랜드에 해당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보청기 브랜드가 전 세계 보청기 사용자의 90% 이상이 사용하는 유명한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청기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귓속형 보청기의 모습인데, 겉으로 보이는 외형과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모습이 좀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거의 밖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들 눈에 띄는 것을 좀 원치 않으신 분들은 이러한 귓속형 보청기를 착용하시면 생각보다 높은 만족도를 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픈형 보청기라고 하는데요. 이 오픈형 보청기는 귀에 거는 타입이지만 생각보다 착용했을 때 밖에 보이지가 않고 그 다음에 귀에 집어넣는 부분이 부드러운 실리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착용감도 부드러운 편에 속해서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생각보다 이물감이 있거나 답답하지 않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이는 귀걸이형 보청기는 앞서 보신 귓속형 보청기와 오픈형 보청기에 비해서 조금 큰 편인데요. 이러한 귀걸이형 보청기는 보청기의 출력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유소화나 아니면 고심도 이상의 청력 손실이 심한 분들에게 적합한 보청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착용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귀 뒤에 걸리기 때문에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내려서 감추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거에 비해서는 노출이 조금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세 가지의 보청기 종류 외에도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누게 된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보청기 종류가 있지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청력에 적합한 보청기를 착용해야 소리도 물론이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청력 검사와 보청기 상담을 통해서 선택을 해야 만족도 있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뿐만 아니고 보청기를 고민하는 분들이 좀 흔히 조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보청기를 과연 한쪽만 착용해도 되는지 양쪽을 다 써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정상 청력과 보청기를 양쪽으로 꼈을 때 그리고 한쪽만 꼈을 때 어떤 그 보청기의 착용 효과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가장 위에 보이는 1:1 대화, TV 시청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청기를 양쪽으로 끼나 한쪽으로 끼나 아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탑승했을 때 마주보지 않는 상황에서 말을 하거나 가게나 음식점, 길거리처럼 주변에 말소리를 방해하는 소음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 청력과 양쪽 착용한 사람에 비해서 보청기를 한쪽만 착용한 사람의 보청기의 효과가 많이 나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는 한쪽만 끼고 싶다고 한쪽만 끼는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정밀한 청력 검사와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어느 쪽에 보청기를 낄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양쪽으로 끼게 되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같은 소리를 듣더라도 더 크게 들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양쪽의 보청기를 낌으로 인해서 균형 있게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지속적인 청력 감퇴를 효과적으로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청력 검사와 상담을 통해서 어느 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할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보청기는 우리가 흔히 재활 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안경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착용한 이후에 잠깐만 적응하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잘 보이지만 이 청각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듣는 것 외에도 소리를 구분하고 분별하고 말소리를 이해하는 다양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청력 검사와 보청기 상담, 보청기 조정, 그리고 재활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시간을 거친 이후에 본인의 청력에 맞는 보청기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정밀한 청력 검사와 상담과 보청기 시연 그리고 재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보청기를 구입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청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귓속형 보청기를 보시면은 가운데 동그라미 친 부분이 소리가 나오는 구멍과 소리가 이제 들어오는 구멍입니다. 이거 스피커와 마이크라고 하는데 이 귓속형 보청기는 전체가 다 귀 안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귀지나 각질이 이러한 구멍에 쌓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거나 작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림의 검은 색깔 보청기 전용 소를 통해서 꼼꼼하게 귀지 청소해 주시면은 소리가 막히지 않고 깨끗하게 잘 들리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꼼꼼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귀걸이형 보청기, 오픈형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귀에 걸리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실리콘 부분이 귀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스피커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귀지가 막히거나 습기가 차거나 이물질이 끼게 되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어서 마찬가지로 보청기 전용 청소소를 통해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보청기가 예민한 기계이기 때문에 또 습기 제거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지금처럼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많이 습한 경우가 있어서 보청기의 습기 제거를 잘 해주지 않으면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청기 전용 습기 제거통에다가 매일매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청기를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요. 보청기 뒤편에 보면 배터리 도어라고 하는 열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열어서 보청기를 보관해 주시면은 습기가 잘 제거되기 때문에 잠고장 없이 보청기를 잘 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귀에 거는 오픈형 보청기도 배터리를 쓰는 타입의 경우에는 배터리 도어가 달려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청기 습기 제거할 때에는 반드시 배터리 도어를 열어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은 그 전자제습기라고 하는 좀 특수한 이제 기기인데요. 앞서 보신 것들은 그 습기 제거하는 알갱이가 들어가는 반면에 이 전자제습기는 전원을 연결해서 자동으로 습기 제거와 살균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보청기 배터리 뚜껑을 열고 보관해 주셔야 안쪽에 있는 습기가 잘 빠지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하고 잘 보청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알갱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알갱이와 오른쪽의 알갱이가 색깔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새로 포장을 띄는 경우에는 오른쪽처럼 좀 붉은색을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습기 제거 알갱이가 습기를 지속적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길게는 4개월까지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색깔이 옅어지게 되는데 왼쪽처럼 붉은색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습기 제거제를 교환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다 쓴 습기 제거제는 제때 버려주시고 새 걸로 교환해 주셔야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을 잘 살펴보시고 언제 교체해야 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보여드린 것들은 다 그 배터리를 교체하는 보청기였는데요. 요즘은 이제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그 휴대폰처럼 스마트폰처럼 충전이 가능한 보청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식 보청기는 습기 제거할 때 따로 배터리를 여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그 보청기 보관함에다가 잘 넣어주시는데 충전기에 보관하시면서 습기 제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무실 때 항상 충전기에다가 보청기를 잘만 보관해 주시면은 배터리 수명과 습기 제거가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여드린 배터리형 보청기처럼 쓰시는 것이 아니고 충전식으로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보청기 배터리 교체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청기 뒷면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터리 도어라고 하는 뚜껑이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청기 배터리가 위아래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보청기 배터리의 평평한 면이 위로 향하게 잘 집어넣어 주시고 다시 뚜껑을 닫아 주시면 되는데요. 이 그 배터리형 보청기는 따로 전원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배터리를 제때 잘 교환을 하시고 위아래가 헷갈리지 않게 잘 껴주셔야 정상 작동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걸이형 보청기도 마찬가지로 충전식이 아니라 배터리를 쓰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뚜껑을 열어서 위아래를 잘 구분하신 다음에 보청기 배터리를 지정된 위치에 잘 넣어주시고 뚜껑을 닫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센터를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배터리를 교체하실 때 위아래를 잘 모르셔가지고 보청기를 이제 망가진 채로 들고 오신 많이 계시는데 지금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고장 없이 보청기를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보청기 지원금 제도, 청각장애 보청기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청각장애 등급은 과거에는 2급부터 6급까지 등급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제도가 바뀌어서 심하지 않은 장애 그리고 심한 장애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심하지 않은 장애, 경증 장애 같은 경우에는 양쪽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또는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양쪽 귀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그리고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반대쪽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이 되고요. 다음 심한 장애 같은 경우에는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 또는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경우에는 심한 장애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이런 그 보청기 그 장애 등록과는 무관하게 5년에 한 번씩 한쪽만 보청기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청기를 지원받는 금액이 또 정해져 있는데요. 일반 그 건강보험 가입자로 구분이 되는 분들은 최대 117만 9천 원까지 보청기 지원금이 수령이 되고요. 여기에는 후기 적합비라고 해서 보청기를 구입하시고 나서 5년 동안 보청기 사후 관리를 받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비용인 18만 원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100%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금이 나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청기 사후 관리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후기 적합비가 최대 20만 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세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262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성인의 경우에는 한쪽인 131만 원만 지원이 되지만 19세 이하는 양쪽이기 때문에 262만 원까지 지원이 돼서 성인과 어떤 청소년의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지원금은 연세가 많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청각장애인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가지고 장애 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청기 청각장애 진단이 가능한 이비인후과 방문하셔서 청력검사, 수능 청력검사라고 하는 그 삐 소리 듣고 누르는 버튼 누르는 검사와 말소리 검사, 그리고 청성 뇌관 반응 검사라고 하는 뇌파 검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 검사를 모두 마치고 나서 통과가 되신다고 하면 장애 진단서, 진단 기록지, 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으시고, 여기서 발급받은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 서류 제출하시고 나서 약 한 달 이내에 장애 등급이 심사가 되고 개별적으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다 받으시고 장애 등급이 결정이 나서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수령하시게 되면 다시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보청기 처방전과 검사 기록지를 발급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 이후에 보청기 전문점에 방문하셔서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은 보청기 처방전과 검사 기록지를 지참을 하시고, 센터에서 정밀한 청력검사 이후에 보청기를 구입하시고, 센터에서 준비해드리는 거래명세서, 구매 계약서, 보청기 바코드와 같은 기타 서류들을 다 수령을 하시고, 다시 한번 한 달 이후에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 검수 확인서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분이 정부 지원을 통해서 보청기를 구입하시고 이 보청기가 실제로 청력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이제 서류인데, 이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그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곳에서 보청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이비인후과와 보청기 전문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모두 챙기셔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청이나 주민센터, 즉 지자체 쪽에 제출하셔야 되고요. 이 이후에 보청기를 구입하시고 나서 1년 뒤부터는 매년 총 4회에 걸쳐서 후기 적합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보청기를 구입한 센터에 방문하셔서 청력 검사와 보청기 피팅이라고 하는 조절을 받으시고 적합 관리비를 결제하신 이후에 그 적합 관리 비용을 청구하시면 다시 환급이 되는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로 들으시면 좀 헷갈릴 수가 있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5가지에서
6가지 절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시거나 하시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혜택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보청기 전문센터에 반드시 문의하셔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밀한 청력 검사와 상담을 거치시고 본인이 과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이러한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난청과 보청기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